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5G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주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 장비 5G 반등 신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만나보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5월에 캐나다 3대 이통사업자 텔러스와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G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이었고요. 사실 3월에 뉴질랜드 최대 이통사 스파크와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또 캐나다 쪽, 또 미국 쪽 이런 부분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그 이후 3개월 이후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텔러스 캐나다 쪽에서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장비 발주한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보니까 하반기 발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뭐 AT&T, 버라이즌 대표적으로 5G 투자를 이제 조금 더 앞당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6월 버라이즌과 5G 4G 이런 기지국 장비의 공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기존 망을 더 좋게 하고 또 새로운 망을 투자하는 흐름들 4G, 5G 투자가 더 확대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하반기 가면서 5G 상용화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또한 또 시대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기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SK텔레콤 주도로 오픈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요. 우선 랜 같은 경우에는 무선 그런 접속망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5G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RU와 그리고 DU로 나눠져 있는데 RU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무선 신호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D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호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키아 그리고 하웨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 이 덩치 큰 이 대형 업체들이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픈 랜이 그거를 좀 방지하고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환을 할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통신 장비 쪽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형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신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설비 투자 40% 절감 효과가 있어서 오픈 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SK텔레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지국 표준안 이런 부분이 표준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아무래도 국내 통신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5 관련 기업들도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랜 표준 제정에 SK텔레콤이 글로벌 동맹 업체 이런 부분으로 계속 협력을 해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하면서 중장기 기술 변화에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4G, 5G 상용화 국가 수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5G가 그렇게 크게는 성장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만 보더라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1, 2분기 지연이 됐습니다만 5G는 결국 시대적 흐름이고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화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23년까지
내년까지 연평균 통신 장비 규모가 55%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이게 파란색이 5G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수주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로의 낙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수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대표적으로 공급 업체들을 주목하라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KMW,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RF텍, 그리고 HIC, 그리고 OE솔루션, 대덕, 나무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런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수주가 확보되면서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세요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이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또 중요시 봐야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 업종에서는 뭐를 봐야 될까? KMW를 관심주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희망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추정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초 기대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북미, 일본 등지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하반기부터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결국 하반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들도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발주를 더 늦출 수 없는 시기적인 흐름들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목표주가 8만 원 유지했으니까 KMW 관심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부분 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영업 이익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서 20년도, 21년도 유지될 거고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점프업 할 것으로 예상돼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 KMW 받고 RFH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 맥에서 보시면 연초 기대했던 여러 건의 글로벌 그 수주 이런 부분은 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수주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수주가 재개가 되면서 수주 증가 덩달아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4,000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큰 고객사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중이 큰지 만나보면요. RFHIC 삼성전자 매출액인데 20년, 21년, 22년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고객사가 잘 나가다 보니까 RFHIC 같은 이런 장비 업종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통신 장비 업체 두 종목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5G 시장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매기 쏠릴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를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